자, 안녕하십니까. 열혈원입니다. 자, 오늘은 열혈원이 책 읽어주는 열혈원이 그 6번째 시간이죠. 홀덤 필수 전략, 필승하기 위한 필수 전략, The Bluff Catcher. 자, 블러핑을 어떻게 잡는지, 블러프 캐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이제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뭐 에이스 하이나 바텀 페어 같은 이제 되게 약한 행드로 리버에서 이제 큰 돈이나 칩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블러핑을 캐칭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블러프 캐쳐라고 하는데, 자, 블러프 캐쳐란 무엇인가? 블러프 캐쳐라는 용어의 의미는 엄청나게 강력하지도 않은 핸드로 상대방의 이제 블러핑을 잡아내기에 충분하다는 데 있는 거고요. 이 핸드는 밸류 벳을 하기에도 이제 충분히 강하지 않고 상대방의 밸류 베팅 레인지를 이기기에도 충분히 강하지 않지만 블러핑을 하는 상대로는 쇼다운 밸류가 있는 카드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블러프 캐쳐라고 하고요. 자, 이것을 언제 사용하냐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블러프 캐쳐에 대해서 언급할 때 리버에서 이제 마지막 뱃에 콜을 하는, 상대방의 마지막 뱃에 콜을 하는 상황을 이제 블러프 캐칭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버에서 마지막에 상대방이 뱃을 하는 걸 에이스 하이나 바텀 페어 정도, 혹은 뭐 세컨, 서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어떤 핸드들로 상대방의 이제 드로우 카드 혹은 맞지 않은 이제 나싱 블러핑에 대한 이제 콜을 하면서 어, 팟을 취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보통 히어로 카리콜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들 한국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제 이거는 보통 뭐 놀이미 톨덤이나 뭐 판니미 노마 뭐 등등등에서 사용하지만 뭐 모든 포커 게임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블러핑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평소에는 폴드업 할 법한 썩 좋지 않은 핸드들을 활용해서 블러핑을 잡아냄으로써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다. 요게 이제 뭐 해외 대회에서도 GTO를 구사하는 이제 선수들을 상대로 리버 이제 올인 블러핑 혹은 리버 팟 오버벳 블러핑들 혹은 리버 팟벳 블러핑들을 뭐 에이스 하이 혹은 뭐 바텀 세컨 서드 뭐 이런 여러 가지 핸드들로 이제 캐처를 해내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굉장히 이제 균형이 잘 잡힌 블러핑을 친다고 하더라도 어, 블러핑이 섞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블러핑이 섞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홀덤 플레이에 뭐 홀덤 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블러핑을 섞지 않고 이제 게임 진행을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저 친구 그 상대방이 얼마만큼에 대한 이제 블러핑 빈도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하고, 그런 경우 그리고 진짜 잘 맞았을 때 저 친구가 항상 진행해 왔던 스트리트, 예를 들어 뭐 프리플람 레이스, 플람 레이스, 턴 레이스, 리버 레이스, 이런 어떤 팟 사이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블러핑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블러프 캐처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래서 리버의 레이지에 콜을 줬는데 블러핑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타격이 그 타격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 데미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된다. 자, 블러피 키칭을 이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포커 전력을 이제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블러프 캐쳐 핸들을 들고 있을 때 리버에서 이제 상대방 뱃에 콜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포커에서 일어나는 다른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상대방의 이제 대해서 이제 익스플로잇이 충분히 끝난 상태여야 이제 블러핑 캐칭이라는 걸 하는 거고,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저한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 상대방의 밸류 베팅 레인지와 블러핑 빈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의 습관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블러핑을 상대로만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하게 블러핑을 하는 상대방이나 상황을 읽어내는 것이 이 전략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블러핑을 절대 안 하는 사람을 상대로 블러프 캐쳐가 통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블러핑을 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블러핑을 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상대방의 핸드가 오픈이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본적인 어떤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상대방, 저도 그렇지만 플랍에는 얼마를 베팅했었고, 턴에는 뭐 팟에 얼마를 베팅했었고, 리버에는 팟에 얼마를 베팅했었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블러핑을 칠 때 정말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블러핑도 똑같이 칠 수 있지만 블러핑을 칠 때는 내 핸들을 볼 수 없게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파도즈나 오즈가 안 맞게 오버로 뱃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뱃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을 때 나한테서 밸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뱃을 하는 거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히어로 콜을 줄 때, 블러핑 캐칭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하고, 혹은 이제 게임 전체에 대한 상황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 팟을 가져가면 좋은 스택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 파이널 전이고 뭐 버블 타임이고 많은 이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굳이 그런 이제 뭐 블러핑 캐쳐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플레이 중에 하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이제 블러핑 캐치 히어로 콜로 인해서 게임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한테로 돌아오고, 상대방이 자기가 어떤 걸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복귀를 하면서 하는 그 시간에 저는 이제 뭐 어떤 이제 흐름들이 나한테 오는 어떤 그런 이제 전반적인 사항을 이용해서 더 많은 칩을 획득을 할 수 있고, 그 상대방 말고 다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블러핑을 본인에게 못 치게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이 이제 블러핑을 하고 있어야만 이제 비로소 블러핑 캐칭을 당연히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적이고 TAG, 타이트 어그레시브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테이블에서는 블러프 캐쳐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강한 핸드로 플레이할 때 밸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다루기 까다롭고 공격적인 그라인더들을 상대할 때는 너츠일 경우만 제외하고 폴드를 하는 식으로 플레이하였을 경우에는 테이블에 포기하는 돈의 액수가 너무 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타이트 어그레시브, 굉장히 참여 빈도도 낮으면서 한 번 들어갈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테이블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선수들이나 뭐 중국 선수들, 몽골 선수들, 굉장히 중국 몽골은 그냥 LAG라고 하죠. 루즈 어그레시브고, 뭐 인도 선수들이나 이제 약간 중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타이트 어그레시브하게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이제 플레이어들을 상대로 할 때는
강한 핸드로 플레이할 때 이제 밸류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본 선수들, 일본 혹은 뭐 베트남, 뭐 이런 어떤 뭐 미국 선수들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그라인더들, 그라인더라는 건 굉장히 낮은 이제 낮은 블라인드부터 낮은 블라인더 이제 캐시부터 계속 갈고 닦으면서 이제 올라오는, 음, 그래서 블라인드를 계속 올려왔던 그런 어떤 어, 사람들을 그라인더라고 해요. 그라인딩 한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그라인더들을 그런 이제 낮은 블라인드부터 하이스택스까지 올라온, 혹은 계속 그렇게 낮은 블라인드에서 계속 게임을 하는 어떤 그런 어, 플레이어들을 상대할 때는 그런 글라인더들의 핸드 레인지는 정해져 있어요. 음,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공격적인 그라인더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건 보통 온라인 플레이어들을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온라인 플레이어들 같은 경우에 많으면 방이 뭐 20 몇 개씩 켜놓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한 방에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 그 다음에 들어오는 핸드만 보고 볼드 할 건지 레이즈를 할 건지 결정을 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그 방 하나 두 개만 돌려서 그 방에 집중을 해갖고 그 상대방에게 뭐 상대방에 꽂히든가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라인더들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자기가 패가 그 포지션에서 오픈할 이제 퍼센티지, 그러니까 핸드 레인지에 있는 핸드라면 오픈을 하는 거고, 아니면 볼드를 하기 때문에 꽂혀봐야 본인만 손해고, 그런 상대들을 상대할 때 너치일 경우만 제외하고는 볼드하는 식으로 플레이하였을 경우에는 테이블에 포기하는 돈의 액수가 너무 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실력 있는 플레이어들은 그들이 뒤쳐져 있는 경우에 상황을 인지하고 드로우를 띄우는데 실패했을 때 배팅을 함으로써, 혹은 리버에서 서드 배럴을 날리거나 온전히 블러핑으로 사용해서 상황을 교묘히 빠져나가 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보통 음, 프리플랍에서 오픈을 했고 오픈 레이즈를 했고, 플랍에서도 시벳을 할 거고요. 어떤 드로우 카드든 아니면 어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잠재적인 오즈가 있다면 당연히 더블 배럴로 턴에서도 폴드 에퀴티를 살리면서 레이즈를 할 거고, 근데 리버에서도 미스가 난다면 그때는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서드 배럴, 그러니까 3배럴이죠. 세 번째의 배럴을 날리거나, 혹은 뭐 3배럴 올인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하여튼 많은 이제 그러니까 빌드가 있다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냥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지금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홀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블러프 캐처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자주 이용하려고 드는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 당신을 홀드 시키려고 유도하는 핸드들을 역이용해서 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플랍 액션, 턴 액션, 리버 액션들을 유심히 봐야 되고, 상대방의 베링 사이즈도, 배팅을 하는 사이즈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과 상황을 상대로 리버에 나온 뱃을 에이스 하이로 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포커 경력을 통틀어서 엄청난 거금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전략을 응용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배팅과 레이즈를 너무 빈번하게 하는 엄청 공격적인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 보면,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도 중국 선수들이나 몽골 선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루즈하면서 어그리시브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친구들은 역시나 보통 보면 뭐 그렇게 해서 스위칭을 잘해서 나중에는 이제 루즈함을 타이트함으로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좀 더 높은 성적까지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긴 했지만 굉장히 소수였고, 보통은
보통은 초반에 어그레시브함으로 칩을 많이 모았는데 결국에는 뭐 상대방들에게 진짜 히어로 콜을 당하면서 칩이 그렇게 이제 녹아내리면서 탈락을 많이 하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전략을 응용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베팅과 레이즐로 빈번하게 하는 이제 엄청 공격적인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는 벌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야, 너 조금 요번에 스트리트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콜 뭐 이런 식으로 잡아먹으면 되죠.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 수학적인 측면에서 본 블러프 캐쳐. 자, 블러프 캐쳐를 수학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파도주와 에퀴티의 조건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기대치를 계산할 때는 우리는 파도주와 드로우를 성공했을 때의 확률을 비교하는 방법을 씁니다. 하지만 블러프 캐쳐는 블러핑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블러핑 빈도를 당신이 드로우를 맞추었을 경우의 확률과 대신해서 이득이 되는 콜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통 보면 파더주와 에퀴티를 계산을 해서 콜을 하는데 이걸 갖다 깨면서 뱃을 해요. 보통의 블러핑을 치는 선수들의 경우 파도지가 맞지 않게 뱃을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현재 턴이든 리버든 카드에서 최대한 많은 아웃추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거라면 내가 파더주와 에퀴티일 때 뭐 2분의 1, 3분의 2 그러면 50%뭐 아웃추가 12장 뭐 4대 1 뭐 이런 그럼 쟤는 4번 중에 한 번만 콜을 줬을 때 4번 중에 한 번 크게 먹으면 저렇게 될 거야. 어떤 그런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산을 하고 그거를 깨트리는 배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블러핑 빈도를 당신이 드로우를 맞추었을 경우의 확률과 대신해서 이득이 되는 콜인지를 계산을 해서 콜을 하면 되는데 그게 뭐 8번을 콜을 해갖고 한 번 이기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뭐 4대1 뭐 콜을 하는 조건 자체가 이득이 되는 콜인지도 중요하지만 블러핑 캐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바텀 페어가 맞은 상태에서는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성향이나 플레이했던 기록들, 그러니까 플레이를 했던 방식들, 그리고 리버의 뭐 팟뱃이나 팟 오버배 혹은 올인을 했던 어떤 올인을 했었던 빈도수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보드에서 어떤 카드가 떨어졌을 때 올인을 했었는지도 기억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수학적인 측면에서 본 블러프 캐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명하는 건 그래도 뭐 네 번 중에 한 번 하면 이제 뭐 same 혹은 뭐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2번 중에 한 번 콜을 하면은 이제 뭐 찹찹인 이제 종합 EV가 뭐 이제 0인 그런 이제 어떤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보다는 이것도 뭐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4번 중에 한 번은 나는 무조건 콜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의 플레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EV가 마이너스가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계산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이제 리버 블러핑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이제 블러핑 이제 벳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서는 블러핑 캐치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좀 길어졌고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는데 노리미톨덤 1, 2불 블라인드에서 모두 폴드하고 버튼에서 상대방이 8불의 레이즈
4x 4배로 레이즈를 했어요. 스몰 블라인드 폴드, 이제 히어로인 내가 빅블라인드에서 에이스 3 다이아 수빗을 들고 콜을 했습니다. 그냥 내가 콜을 하면서 팟은 17불이 됐고 플랍은 9, 8, 3 레인보우고요. 이게 떨어지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불을 체콜합니다. 10불 빅블라인드 체, 상대방이 레이즈가 10불이 되는 거죠. 그럼 콜. 그래서 팟은 10불 10불이 더 들어가서 37불이 되고요. 턴에 이 하트가 떨어지고 둘 다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러면 플랍에서는 컨티뉴에이션 배 10의 실 확률이 높았고, 자, 턴에 2가 떨어지면서 하트, 크로바, 8 스페이드 9 다이아, 그러니까 올 레인보우고요. 리버에 블랭크인 2가 이제 턴에서 이 하트가 떨어지면서 올 레인보우가 되고 983 듀스가 떨어졌고 책으로 넘겼죠. 그럼 리버에서 이 크로버가 떨어지고 제가 책을 했는데 버튼에서 갑자기 20불 배신을 나온 거예요. 20불이면 팟 2분의 1에 대한 이제 배신을 나온 거고요. 상대방이 페어나 그 이상을 갖고 있으면 당신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콜을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장기적으로 콜을 하는 것이 이익인지를 알려면 파도주를 계산해서 이 상황에 상대방의 블로핑 빈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자, 57불, 20불을 37불이 팟이고 20불을 배트했으면 57불이고요. 여기서 내가 20불을 콜해야 하는 상황이고 오즈는 2.85 대 1인 상황이죠. 자, 당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이고 파도즈는 그것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의 리버벳이 50%의 확률로 블러프라고 생각이 된다면 콜을 해야 합니다. 블러핑 빈도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향,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리버 베팅의 습관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주의 깊게 그 사람을 관찰을 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블러핑 빈도가 높은 순간이라는 확신이 드는 상황이라면 평상시에는 폴드하였을 약한 핸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포커에서 숙달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스킬은 상대방의 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여기에서 그가 어느 상황에서 블러핑 또는 밸류벳을 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블러핑을 하는 확률을 가늠할 수 있는 정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때마다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32 리버에도 2 근데 플랍에서 레이스 턴에서 2가 떨어지면서 책을 줬어. 책으로 넘어갔다고. 책백이 됐으면 리버에서도 2는 똑같이 블랭크일 확률이 높은데 2가 떨어졌다고 상대방이 2가 맞은 것 자체가 쇼다운 밸류가 될 수가 없는데 책으로 넘기면서 책백을 하고 리버에서도 2가 떨어졌는데 책을 주니까 20불이 날라왔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투 오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세컨이 맞았을 수도 있지만 세컨이 맞았다고 하는 거보다는 블랭크 2가 떨어지면서 상대방이 책을 주니까 내가 봤을 때는 레이즈 20불 하프벳이 나온 건 플로팅일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투어보인 카드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즈 자체도 2.85 대 1인 상황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도 2분의 1이면 파도즈가 2.1이고 아니지. 핸드 에퀴티가 2.85 대 1인 상황이고 오즈가 2부니까 파로즈는 그것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제 리버벳의 50% 확률로 콜을 하는 게 좋다. 콜을 할 수 있다. 좋은 게 아니라 콜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향, 그 다음 보편적으로 이제 리버에 베팅하는 습관, 뭐 턴에서 베팅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하나 더 이제 블러핑 캐치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은 게 있어서 하나 더 잠깐만요. 툴 오케이. 하나 더 하고 예제들이 또 괜찮고 해서 자 블러핑을 잡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이 블러핑하는 것을 잡는 한 가지 핵심 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블러핑을 잡기 위해서는 핸드 레인지와 상대방이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아까 6번째 시간에 첫 번째를 얘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방금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서 밸류를 받으려고 하는지도 모르는데 3배럴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3배럴 서드 배럴이죠. 3배럴을 한다면 의심을 일단 해라. 일단 3배럴은 무엇이냐면 3배럴은 상대방이 플랍, 턴, 리버에서 각각 계속해서 이제 배팅을 3번 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3배럴을 한다면 블러핑인지 왜 의심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내 핸드는 7크로바, 9크로바, 7구 수디 카드고요. 우리가 UTG에서 7구를 가지고 레이즈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UTG에서 7구 갖다가 토너먼트에서는 보통 안 하죠. 근데 이제 계속 좋은 핸드로 플레이를 하다가 한참 동안 이제 핸드들이 안 들어온다면 밸런싱을 위해서 7구 수디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레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버튼에서 3벳이 나왔고 저는 콜을 했어요. 버튼에서 갑자기 3벳이 나왔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UTG에서 내가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이미지가 테이블에서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잘 아는 플레이어가 만약에 버튼에서 3벳을 했다면 거의 에이스 킹, 에이스 퀸 혹은 10파켓 이상의 파켓류가 많다고 볼 수 있죠. 보통의 이제 플레이라면.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다른 예니까 그냥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플랍 자체가 7다이아, 잭다이아, 2크로버가 깔리면서 우리는 미들 페어인 7을 맞추게 됩니다. 7이죠. 미들. 세컨 페어죠. 세컨 페어. 여기서 우리는 체크를 했고, 상대방이 최초 어그레셔기 때문에 오픈은 내가 했을지 몰라도 뒷 버튼에서 리레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주고, 상대방이 팟에 3분의 2를 베팅해요. 근데 일단 백도어 플러시도 있고 일단 세컨 페어가 맞은 상태에서 7도 있고 9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콜을 했어요. 왜냐면 컨티뉴에이션 벳이거나 혹은 투어보일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벳을 했고요. 자, 턴에는 10 크로버가 깔리면서 우리는 플러시 드로우 플러스 8 빵꾸까지 생겼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팟에 2분의 1을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7도 있고 일단 크로바가 10 크로바가 깔리면서 9장의 아웃치에 8빵꾸가 생겼으니까 12장 12에 12에 일단 7 2장 14, 그 다음에 9가 2장 14, 16장 16장이 이제 아웃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버에 4가 깔리면서 우리의 드로우 핸드들은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리버에 이제 4 블랭크가 떨어졌죠. 결국 이제 7 원페어로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 이때 상대방이 갑자기 올인을 합니다. 올인 금액은 대략 팟 사이즈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턴의 10 크로바, 리버의 4. 근데 왜 올인을 하는 거야? 내가 잭 다이아 2개 혹은 뭐 드로우에서 말랐기 때문에 얘도 올인을 했나? 폴드에키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우리는 콜을 해야 할까요? 폴드를 해야 할까요? 자, 상대방이 플랍, 턴, 리버에서 계속해서 배팅 이제 3배럴까지 한 거죠. 과연 상대방은 여기서 어떤 핸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상대방이 프리플랍의 버튼에서 3뱃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핸들을 가지고 있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밴 레인지가 11%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사 핸드들을 들고 있을 것이다.
우선 상대방이 프리미엄 핸드니 에이시스, 킹스, 퀸스, 잭스, 에어라인, 킹파켓, 퀸파켓, 잭파켓을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핸드들로 3배를 할 수 있지 같이 생각해보죠. 플랍이 이렇게 깔린 경우 AA, 킹, 잭은 플랍에서 배팅을 할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플랍에 플러시 드로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팅을 할 겁니다. 보통. 그것도 세게 들어오지 말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잭 같은 경우는 탑셋이기 때문에 간혹 배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턴에서는 10 크로바가 깔리고 에이스, 킹스, 퀸스와 같은 핸드로 턴에서도 이어서 배팅을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턴에서도 이어서 배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오버인 잭이 깔려 있기 때문에 리버에는 4 상관없는 블랭크가 깔렸고 상대방이 여기서 팟 사이즈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시스, 킹스, 퀸스 같은 핸드가 여기서 올인을 할까요? 정답이 존재하진 않지만 높은 블라인드에서 잘하는 레귤러들의 경우 올인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는 리버에서 올인이 아닌 책 혹은 팟의 2분의 1, 3분의 2 정도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인이라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반대로 여러분이 이러한 보드에서 킹, 킹파켓, 퀸파켓 같은 핸들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플랍, 턴, 리버에서 세 번 다 배팅을 하시나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쟤는 대체 뭘 가지고 계속 콜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살짝 불안해할 거고, 아무리 오버파켓이라고 해도 리버까지 가서 결국 원페어니까 상대방이 뭐 텐잭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로우 셋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텐데 리버에서도 저렇게 올인을 한다는 거. 자, 물론 지금 같은 보드는 사실 워페어를 가지고 있으면 공격적인 성향이고 꽤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뱃 하면서 리버에 올인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상대방의 핸드가 만약에 에이스 잭, 킹 잭 같은 탑 페어의 높은 키커 이제 TPTK 같은 핸드라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 버튼에서 3벳 탄 상대방이 에이스 잭으로 탑 페어를 맞춘 상대 상황이라면 플랍, 턴, 리버 전부 배팅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어보는 건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건 이런 거를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저 상황이면 콜을 주기 전에 뭔데 계속 하는 거지? 이건데 했을까? 뭐 에이스잭 같은 이거 킹스 퀸스면 했을까? 계속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프리플랍의 UTG 3벳을 콜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할 게 상대방이 생각하면 거꾸로 나 또한 강한 핸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예를 들어 상대가 에이스 잭을 가지고 플랍 턴에서 계속 배팅을 했는데 계속 내가 콜을 해. 그럼 쟤 뭐요? 퀸스인가? 뭐 굉장히 많은 뭐 투페어인가? 아니면 제가 과연 드로우로 계속 콜을 주고 오는 건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탑페어를 하나 맞춘 상황에서는 리버까지 배팅을 한다기보다는 마지막에 책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가 리버에는 책을 할 뭐 에이스 잭 혹은 뭐 오버파켓인 퀸스, 킹스, 에이시스 뭐 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쇼다운 밸류가 충분히 있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리버까지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 배스를 할 상황이 아닌 거죠. 내가 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는 쇼다운 밸류가 충분히 있는 핸드인데 라고 하면 리버에서는 보통 책으로 넘어가면서 쇼다운을 하죠. 그래서 탑페어류의 핸드는 플랍, 턴, 리버 중에 두 번의 스트림만 배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합리적인 추론인가요? 보통 저는 제 생각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우 상대방의 핸드는 탑페어 플러스 굿 키커 에이스 잭, 킹 잭, 퀸 잭 같은 핸드들이 아니라고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리버에 갑자기 올인이 나왔어. 진짜 뭐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닌데 갑자기 리버에 올인을 했어. 정말 못하는 레크레이션 플레이어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태까지 플레이했던 것들을 보면 그런 사람은 아니야. 잘하는 애야. 근데 갑자기 리버에 올인이 나왔어. 그렇다면 보통 잭에 절맞은 카드라고 한다면 리버에서는 책으로 끝냈을 확률이 높은데 왜 갑자기 올인이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에이스 킹, 킹 퀸 같은 핸들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 에이스 킹, 에이스 퀸 같은 경우 프리플랍에 3벳을 했어요. 이런 카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카드고 공격 주도권도 가지고 또 포지션도 좋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랍에서 투 오버 카드로 당연히 컨티뉴에이션 배팅을 할 수 있죠. 컨티뉴에이션 배팅을 하고 턴에서 10이 깔리면서 퀸 같은 경우에 스트레이트 드로우 양차가 되었고 혹은 뭐 에이스 퀸, 에이스 킹 같은 핸드는 투 오버 플러스 거샷이 생겼고 뭐 이런 경우도 턴에서 배팅을 할 수 있고 또 만약 상대방이 에이스 퀸, 에이스 퀸, 킹 퀸인데 모양이 똑같은 수디 카드들 이를테면 다이아몬드 혹은 크로바 플랍이나 턴에서 플로치 드로우까지 생겼기 때문에 플랍이나 턴까지도 두 번 다 더블 배럴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본인에게는 그것만큼 좋은 카드가 없을 테니까 하고 이렇게 더블 배럴을 했어요. 더블 배럴링을 했는데 문제는 리버에 완전 상관없는 블랭크 카드 4가 떨어지면서 상대방의 에이스 퀸, 에이스 퀸, 킹 퀸 같은 핸드들 자체가 모두 드로우들이 이제 말랐죠. 그래서 결국에는 쇼다운 밸류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쇼다운 밸류가 없다는 것은 서로 패를 오픈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팟에 돈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이제 더블 배럴을 하면서 프리플랍의 레이즈 그럼 팟이 더 쌓였을 거고 플랍에서 레이즈, 시벳, 턴에서 더블 배럴 또 레이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어갔죠. 그러려면 그 팟을 차지해야 되고 그 팟을 차지하려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쇼다운 밸류가 없는 카드로서는. 그러면 당연히 리버에 올인을 하는 블러핑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스트릿이 제공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핸드가 어떤 것일지 유추하는 과정일 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리버의 상대방이 큰 배팅 사이즈의 올인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7 원페어로 콜을 했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꽤 있다는 얘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 원페어로 콜을 할 때 에이시스, 킹스, 퀸스, 잭스한테는 지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에이스 킹, 에이스 퀸, 킹 퀸, 에이스 10과 같은 핸드들이라면 에이스 10은 아니죠. 에이스 10은 아까 플랍에서 10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구나. 에이스 10이 아니구나. 에이스 10, 잭이죠. 그래서 에이스 10 같은 핸드들이라면 7 원페어로도 충분하다. 그런 투오바 그리고 드로우 뭐 스트레이트 드로우 아니면은 뭐 플러시 드로우 같은 카드들을 잡기 위해서 그런 카드들이 올인 블러핑 그리고 7 원페어가 리버에 책을 주는 이유는 그런 어떤 올인 블러핑을 유도하려고 책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러핑을 잡을 때는 내 패의 강함과 약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핸드 레인지 중에서 내가 이길 핸드가 얼마나 있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배럴을 하는 경우 상대방 핸드 레인지가 정말 강하거나 블러핑이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대부분 에이스 잭과 같은 탑페어류의 핸드들로는 저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진 않고 그리고 만약에 리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투페어일 수 있어요. 텐잭 같은 경우에는 올인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제 뭐 그런 핸드들한테 걸리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아무튼 뭐 에이스잭 같은 탑페어의 탑키커 정도로는 보통은 이제 리버에선 책책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3배럴링을 하는 상대방을 만나면 이제 뭐 보통 잘하는 선수든 못하는 선수든 혹은 GTO 밸런싱이 굉장히 내시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선수든 아니든 3배럴링은 정말 넛이 아닌 이상은 보통의 3배럴링을 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한번 감안을 해볼 수 있죠. 블러프 캐치를 하는 걸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 그래서 블러핑을 잡아내는 방법 이제 중에 하나 상대방이 3배럴을 한다면 일단은 의심을 해보자. 과연 제가 어떤 걸로 3배럴 올인을 한 건지.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의 이제 플레이 스타일, 배팅 스타일 등을 다 확인을 했는데도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네 라고 한다면 저는 올인이 나도 콜을 합니다. 아마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저한테 이제 블러핑 캐처를 당해서 올인이 나신 분들이나 칩이 많이 잘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과연 저 리버의 올인 자체가 내가 무슨 카드가 있을 때 나한테서 저걸 뽑아 먹으려고 올인을 치는 거지? 라는 의문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나한테서 밸류를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서 오는데 나한테서 만약에 밸류를 뽑으려고 하고 오파켓이라고 하고 에이스잭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밸류벳을 해야지 왜 올인을 하는 거야? 라는 일단 저는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들어왔는데 네가 뭔데 내 카드가 뭔 줄 알고 어디서 밸류를 받으려고 나한테 올인, 내가 올인을 콜한 데는 뭔데 올인이야? 뭐 이런 거죠. 내가 도대체 뭔 카드여야 이 올인을 콜을 할 수 있다고, 네가 얼마나 세면 이런 마른 보드에서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콜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되는 블러핑을 치는 게 맞고, 그런데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일명 빠따로 민다고 하죠. 그런 빠따로 미는 블러핑은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다.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더 이제 블러핑 캐치에 대해서, 블러핑 캐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시간은 홀덤 필수 전략의 6번째 시간이고요. 6번째 시간 블러프 캐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블러핑 캐치를 할 때 보통 히어로 콜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말로 뭐 히어 그런 올인에 콜하는 건 진짜 히어로 콜인 거고, 실제로 경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말이 안 되는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말이 되게끔 쓰리베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프리플람 레이스, 플람 레이스, 턴책책, 리버 갑자기 올인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스트리트 이제 빌더를 가지고 막 운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꾸로 그런 사람들이 칩을 많이 가져가기도 하지만 거꾸로 빨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블러핑을 칠 때는 말이 되게 블러핑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만의 이제 무브먼트들도 만드시는 게 좋고, 블러핑을 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턴이나 리버에 어떤 카드가 떨어졌을 때 난 블러핑을 치면 안 돼라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 지금 상황에서도 리버에서 올인이 아닌 하프벳 정도만 하더라도 폴드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팟의 3분의 2 정도. 갑자기 여기서 올인은 아무래도 좀 3배럴링 뭐 그러니까 3배럴링이 일단 나오면 좀 의심을 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블러핑 라인들이 있는 거죠. 스트리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것은 보통 이제 3배럴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제일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이제 어떤 블러핑 라인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본인만의 또 블러핑 라인을 만드는 게 또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상황마다 보통은 내가 못 이길 것 같은 블러핑 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본인만의 어떤 블러핑 라인을 만드셔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칩이 좀 많고 충분히 압박을 할 수 있는 플레이기를 줄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는 올인 블러핑에도 상대방이 칠 수 있고 혹은 거꾸로 콜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인만의 라인을 만드시고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을, 어떤 스킬을 업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계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블러프 캐쳐에 대해서 6번째 시간 좀 설명에 대해서 좀 읽어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방송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잠깐만요. 뭘 해야 되냐? 다음 시간에는 뭐 세미 블러프? 뭐 다음 시간에도 블러핑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죠. 뭐 세미 블러핑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한번 하고, 음, 뭐 다음 시간에는 세미 블러핑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이게 세미 블러핑 자체가 제가 생각해 보면 임요환이 아니다. 우리의 홍진호 선수, 우리 콩이 요번 2019년 11월 대였죠. APT 타이완에서 킹 썸띵 스페이드 수딕 갔다가 턴에서 상대방의 이제 스트레이트 메이드에 릴레이즈 올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콜을 하면서 리버에 이제 스페이드가 뜨면서 이제 홍진호 선수가 그 친구를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걸 세미 블러핑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세미 블러핑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블러핑 캐쳐에 대해서 블러핑을 잡아내는 방법, 히어로 콜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열혈한이었습니다.